고급류에 대해서 일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려는 정유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팩트를 말하려는 자, 다들 약간 두려워하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떤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나 또는 구글 검색을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정유사로 제가 아시는 분이 정유사에 계시는데 거기에서조차 저는 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가 자동차 쪽에 근무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30살 전 때부터 약간 연관이 돼 있었으니까 15년, 16년 이상을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경험과 쌓여진 데이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급류는 일반류에 플러스 첨가물들이 일단 들어가죠. 첨가물이 들어가고요. 플러스 옥탄가가 높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옥탄가 그런데 도대체 이 옥탄가가 무엇이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엔진의 실린더 블럭이에요.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커넥팅 로드에 묶여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자,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쭉 올라갈 때, 여기 이제 쭉 올라가는 걸 압축이라고 하는데, 폭파돼서 내려온 다음에 배기를 하고 올라가면서 배출가스를 다 버리고 다시 쭉 내려가면서 연료를 뿌리죠. 그리고 연료가 들어가고 같이 공기가 들어가요. 자, 쭉 내서 물론 직분사 인지들은 이제 올라올 때 뿌리는데, 자, 그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를 통해서 폭발을 시킬 때 이제 압축을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올라가면 이만큼 쭉 내려온 만큼 공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쭉 하는 압축 과정에서 압축비라는 말이 나오죠. 뭐 12대 1이냐, 뭐 11대 1이냐, 뭐 13대 1이냐, 9대 1이냐, 막 이 앞에 숫자가 높을수록 피스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압축하는 공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피에 있는, 최적에 있는 이 양을 쭉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압축을 한 다음에 불꽃을 빵 터트려 갖고 빵 터지면서 자동차가 힘을 내는 거예요, 엔진이. 자, 이 압축할 때 이 안에, 실린더 안에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연료를 딱 뿌렸는데 이게 쭉 끝까지 올라갔다가 딱 상사점에서 불이 탁 터졌을 때 빵 터져야 엔진이 기가 막히게 힘을 내는데, 쭉 올라가는데 연료가 섞여 있는데 옥탄가가 뭐냐면 기름이 터지는 온도, 기름에 불 붙는 온도를 높이는 거를 옥탄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옥탄가가 전혀 없으면, 물론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옥탄가가 낮으면 일정 온도가 됐을 때 기름에 그냥 불이 붙어버려요. 그냥 터진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뻥 터지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 위스파이어 실화가 일어나거나 노킹, 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터져버리니까.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엔진에. 뭐 엔진이 빠개지고 그러진 않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옥탄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일정 온도가 돼도 기름에 불이 안 붙어. 옥탄가를 높게 쓰면 적정 온도가 됐을 때 불이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 옥탄이라는 말을 쓰는 거. 하이 옥탄, 고옥탄. 옥탄가가 높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옥탄가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된 거. 옥탄가가 언제 필요하냐? 이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압축비가 높은 차량들의 이 고옥탄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옥탄가가. 그러면 일반유는 옥탄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자, 우리나라가요, 고급류하고 일반유를 판매하는 정유사들이나 주유소에서 옥탄가가 어떻게 되냐를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밝히는 데가 좀 드물어요. 외국은 주유소에 옥탄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표시가 잘 안 돼 있죠.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고급유랑 일반유의 국내 주유소에서 고급유와 일반유가 옥탄가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권장은요, 우리 여러분들
고급차 사거나 수입차 사거나 제네시스나 이런 거 사면 주유구 딱 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옥탄가 아이론이라고 쓰나 뭐라고 쓰면서 95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95 이상 옥탄가가 되는 기름을 넣어라 라고 그 주유소 기름 넣는 거 딱 열면 거기 써 있어. 이거는 아마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고급류의 마지노선이 고급류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급류 이꼬로 원래는 이제 하이옥탄이거든요. 고급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프리미엄 또는 뭐 하이옥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급 국내 주유소, 이게 세계 주유소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고급류가 성분의 표시를 옥탄이 95 수치는 넘어야 아마 고급류라고 할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 일반유가 워낙 뭐 이게 무연도 있고 유연유 발효를 쓰는 중동 지방도 있기 때문에 유연유 발효, 무연이 아니고 일반유는 워낙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유가 대부분 다 옥탄가가 92에서 91 정도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요거보다 좀 높은 데도 있죠. 근데 또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가 정유 기술이 좋기 때문에 91, 92만 하더라도 외국의 고옥탄가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옥탄가가 국내 주유소를 기준으로는 상식적, 이게 사실 기준이 우리나라 어디 뭐 석유산업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기준을 잡아놨는지 저는 자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경험치와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고급류는 옥탄가가 95가 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반유는 대부분 91에서 92 정도가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유소는 옥탄가가 더 높아서 97인데도 있겠죠. 뭐 98인데도 있을 거고 96인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주유소는 일반유인데 옥탄가가 91인 경우도 있고 93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옥탄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미스파이어링. 압축을 하고 있을 때 온도, 피스톤이 최상사점까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는 이 온도, 특히나 압축비가 높은 차들일수록, 압축비가 12대1, 뭐 12.4대1, 13까지 올라가는 NA 엔진들도 있고, 대부분의 지금 터보들은 11 이하의 압축비를 쓰는데, 압축비가 10, 11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안에 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탄가 성분이 높으면 일반적인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지 않게 해주는 억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폭파 행정을 얘가 잡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잉뿌뿌니 국토부 직원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94래입니다. 94. 94가 넘어야 고급류라고 하네요. 미국은 91에서 93. 자, 그래서 옥탄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옥탄가를 필요로 하는 고압축 벤진, 요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이런 게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노 사장 말 들어보니까 내 차가 고성능이야. 내 차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내 차에 주유구를 딱 기름 넣으려고 딱 열었더니 95라고 딱 숫자가 써 있어. 나는 그럼 무조건 고급류 넣어야 돼. 넣어야지. 그럼 넣어야지.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고급류를 넣기가 좀 그래. 그럼 나는 먼저 그런 말을 해. 그럼 차 왜 샀냐? 아니, 그런 좋은 차를 사가지고 고출력 차를 사서 기름값 리터당 200원 비싼 거를 아끼려면 왜 샀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노 사장님. 사실은 저희 동네에 고급류 주유소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는 반은 진담이고 반은 장난입니다. 그러는데, 자, 국내 근처 주유소에 고급류를 넣는 곳이 없는 곳이 있는 거는 많죠. 많아요. 고급류를 안 넣는 곳이 많은 동네가 많단 말이에요. 없는 동네가. 자,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건 뭐냐? 주유구 뚜껑을 딱 열고 요거 캡을 열게 돼요. 요새는 캡 없이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걸 딱 열면 95가 써 있는데 이거는 권장이고 91이라는 숫자가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95 밑에 91. 안 될 때는 최악의 경우 91 이상을 넣어라라고 써 있어요. 91 이상. 이거는 뭐냐면 권장이 아니라 필수예요. 고출력 차량이나 대배기량 차나 수입차에 보면, 스포츠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넣을 때 옥탄가 95를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고 딱 써 있고요. 밑에 딱 보면 91 이하는 넣으면 안 된다라고 딱 써 있어요. 91 이하는 넣으면, 요거는 필수사항이죠. 요거는 필수사항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답이 나와. 일반유를 넣어도
차는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기름 자체가 모든 고출력차나 수입차나 비싼 차들의 마지노선에는 다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유가. 근데 사람들이 그래. 고급유를 넣으면 연비가 더 잘 나와요. 뭐 출력이 더 잘 나와요. 뭐가 좋아요? 당연하지. 옥탄가는 출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옥탄가는 출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하고 상관이 있어? 첨가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첨가물. 어떤 윤활 성분이 됐던 뭐가 됐던 리터당 150원에서 심지어 비싼 데는 300원 가까이 비싼 데도 있어요. 리터당. 그만큼 기름값을 더 받는 만큼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급유를 넣었을 때 일반유를 넣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차가 잘 나가죠. 당연히 연비가 잘 나오죠. 왜? 옥탄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고급유를 더 비싸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차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BMW를 좋아하니까. 자, BMW예요. 자, 출고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달 정도 됐나? 새 차죠. 새 차입니다. 누구나 아끼는 새 차예요. 중고차로부터 누구한테 길들여진 차가 아니에요. 새 차란 말이에요. 자, 530마력을 냅니다. 77.55인가 킬로그램 뉴런미터. 토크가 높아요. VA 엔진입니다. 4,400 찌. 누가 봐도 고급유를 넣겠죠. 누가 봐도 고급유 넣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새 차잖아. 새 차야. 주행거리 13km짜리 새 차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가 봐도 고급유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동네 또는 제가 가는 곳에 고급유를 안 파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첫날 받았을 때 이 안에 내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풀에서 요 정도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기름이 고급유냐 일반유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 첫날 제가 고급유를 한 절반 가까이 넣었어요. 좀 타다가 제가 이걸 싣고 다녔어요. 옥탄 부스터. 웨르트에서 나오는 건데 옥탄 부스터인데 여기에 보면 성분들이 좀 써 있어요. 제가 이 첨가제 이걸 고급유 옥탄 부스터라고 주로 많이 하죠. 첨가제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연료 첨가제를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옥탄가를 높이는 영향도 있는데 이게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어요. 리키몰리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여러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 첨가물 고급유에는 제가 첨가물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연료 첨가제가요. 저 조그만 게 보통 싸면 13,000원, 18,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50리터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고급유 가격이나 일반유에 저첨가제 한 통을 넣는 거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자, 저첨가제에도 이 고급유에 들어있는 첨가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좋아하는 거 뭐냐?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어요. 수분 제거.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안에 수분을 없애는 것도 사실 옥탄가나 첨가물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첨가제를 넣는 거를 별로 그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첨가제를 자연스럽게 써요. 자, 제가 지금 550을 지금 주행거리가 한 1800km 정도 탄 것 같은데 13km짜리 차를 받아서 1800km를 탈 때까지 기름을 몇 번이나 넣겠습니까? 저 차가 기름을 오지게 많이 먹죠. 리터당 평균적으로 타면 한 5, 6km밖에 연비가 안 나오니까 기름 많이 넣었을 거예요, 제가. 자, 근데 제가 고급유도 넣어보고 일반유도 넣어보고 일반유에 첨가제도 넣어봤어요. 각각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왜? 제가 주행거리 5만, 7만 중고차 갔다 하면 사람들이 야, 그거 씹으면 어쩌고저쩌고 엔진 길이 나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새 차를 갖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 거죠. 했을 때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똑같아요. 일반유를 넣었을 때 뭔가 차가 조금 덜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본빵 출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차이를 억지로 내가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느껴지듯이 그냥 타면 몰라요.
그냥 이거 일반유 넣고 막 한시 막 신경을 막 낚아서 분명히 이거 안 좋을 거야. 씨발 이거 안 나갈 거야. 분명히 엔진이 노킹이 날 거야. 씨발 막 들어봐. 엔진 막 잡아보고 막 일반유 넣으면은 존나 사람이 민감해져. 뭔가 없는 것도 찾아내려고 막 소모지가 돼갖고 막 귀도 막 겁나 잘 들리고 막 그니까 사람들이 일반유 넣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지 않아요. 물론 자기 귀에 자기가 노킹이 심해졌다. 그러면 고급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 있고 내 집 주변에 고급유를 파는 데가 많다. 그럼 무조건 고급유 넣으면 돼. 뭐 누구랑 싸우지 마. 뭐 맞다 틀리다 하지 마. 그냥 돈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 돈 넣고 내가 기름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싸우고 그래. 나 지금 무슨 수치 들이대 없어. 네이버나 구글 수치 없어. 그냥 순순히 17년 자동차 경험 경력, 운전면허 경력이 아니고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한 내 경험담으로 봤을 때 그냥 고급료 돈 있으면 넣으라고. 넣으면 돼. 남한테 강요하지 마. 저 새끼가 일반유를 쳐 넣든 옥탄가가 높은 뭐 첨가제를 쑤셔 넣든 상관하지 말라니까. 넣다 뒤지든지 넣고 빨리 가든지 엔진 퍼지든지 냅두라고 그냥. 그리고 제가 직접 몸빵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일반유, 고급유, 일반유 플러스 첨가제 넣었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기분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에 큰 데미지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경험담을 말하자면 예전에 슈퍼카 장사할 때 양재동에서 저는 중고차 장사할 때 고급차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팔리는 악성 재고 차량들을 제가 막 1년 넘게 제가 제 명의로 명의 바꿔서 보험 들고 자가용 탔었는데 그중에는 뭐 SL55도 있었고 페라리도 있었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 어차피 오래된 차고 막 타다 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유를 넣었어요. 그러다가 그 나한테 차를 팔았던 차주한테 어떻게 또 다른 차를 사러 와서 연락해서 내가 물어봤어. 저 뭐 사장님 저 차한테 이거 팔기 전에 몇 년 소유하셨어요? 했더니 나 이거 1년 된 거 사갖고 내가 6년 탔으니까 총 7년 됐는데 내가 6년 탔어. 왜? 그래서 기름은 뭘로 넣으셨어요? 했더니 기름? 일반유 넣었지.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차가 SL55 AMG인데 7년 된 차인데 6년 동안 일반유를 넣었어. 자 그리고 내가 1년 반 동안 또 일반유를 넣었어. 자 그리고 싸게 어떻게 해서 또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 차를 팔았어. 차주한테 얘기했어. 이 차주가 물어볼 거 아니야. 차를 사는 저 딜러님 이 차는 고급유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요. 전 차주가 6년 동안 일반유 넣었고요. 저도 일반유 넣었어요. 아 그럼 저도 일반유 넣겠습니다. 3년 뒤에 전화 왔어. 차 팔아야 된대. 다른 차로 바꾼대. 차 갖고 왔는데 멀쩡해. 일반유를 10년을 넣었는데 멀쩡해. 차가. 아무 이상 없어. 암시랑 안 해. 그냥 차가. 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심지어 내 페라리에도 일반유를 넣고 탔어요. 그거는 12기통이라 압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8기통의 고압축비였으면 제가 고급유를 넣었을 텐데 옛날 페라리 12기통들은 압축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RPM도 아주 많이 높게 쓰진 않으니까 일반유 넣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엔진 컨디션 끝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유를 넣고 이상하다는 분들은 기분 탓도 있지만 그 엔진의 어떤 컨디션이 모든 엔진이 똑같이 찍어내도 살짝씩은 컨디션이 달라요. 왜냐? 엔진이요. 뭐가 다르냐면 자 4기통을 기준으로 보면요. 실린더가 이렇게 4개가 있죠. 그 다음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있고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어요. 자, 이 크랭크 축도 기형학적으로 생겨있는 크랭크 축이 돌아요. 이 크랭크 축에 심의 중심이 있어요. 심의 중심. 이 크랭크 축을 주물로 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물로 해갖고, 이렇게, 쇳물이든 알루미늄, 쇳물을 이렇게 녹인 거를 부어갖고 틀에서 거푸집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크랭크 축이 불알추 같은 게 달려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 기형학적으로 생겨 있는데 얘가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이 모든 차가 다 달라요. 크랭크 축을 수공으로 정말 정밀하게 만든 차는 같은 엔진임에도 엔진의 특성이 많이 달라져요. 엔진의 회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자, 모든 차가 크랭크 축의 심의 중심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미세하게 다를 거예요. 근데 내 차는 유독 일반유를 넣었을 때랑 고급유를 넣었을 때 다르다. 물론 본인의 감성적인 마력도 있겠지만 어떤 특이한 세팅이나 생산 과정에서의 조금 다른 그 무언가가 여기에 들어있는 이 첨가물의 어떤
반응이 내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절대 허풍이나 거짓이 아니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맞고 틀리다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넣으려면 넣으라. 안 넣어도 안 망가진다. 나는 넣었을 때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수년간, 십수년이 넘는 오랜 경험에서 여러 차종을 데이터로 뽑았을 때 큰 문제는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차가 일단 무슨 차냐? NA 차냐? 고압 축비냐? 고출력이냐? 뭐냐? 그리고 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의 오일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엔진의 오일량이 적은데 내가 차를 좀 쏘고 다닌다. 그럼 고급류를 넣으면 좋아요. 고급류에는 윤활 성분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 차에 엔진 밑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싸구려 회사가 제조한 확률이 높죠. 희한하게 현대기아 자동차가 오일량이 적어요. 가장 정답은 뭐냐? 돈 있으면 넣어라. 안 넣어도 안 망가진다라는 게 제가 오늘 고급류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치를 들이대서 뭐는 이러니까 뭐는 이거 필요 없다니까? 돈 있으면 넣으면 되고 안 넣어도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리로 가겠습니다. 괜찮았네.